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대권 주자는 제 머리를 못 깎는다입니다.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렇죠.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죠.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뭔가 정치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지난 토요일 날 나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 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여기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정철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정치를 재개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옆에서 뭐 김어준 씨가 남이 깎아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들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뭐 그날도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했는데 그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좀 뉘앙스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뭔가 발언의 뉘앙스를 바꾸고 있다. 이 점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이 지난 14일에도 이제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정치하고 말고는 내 마음이다. 나중에 하게 되면 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자기도 필요하면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하하. 이게 뭔가 대선 출마나 최소한 어떤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딱 갈리죠? 그렇죠. 참여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만큼 또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이제 과거에도 좀 많이 제기된 지적인데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는 질색하는 인물인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현재 이른바 뭐 법력권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하고도 과거에 좀 악연이 있었던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대북송금 특검 논란도 바로 그 맥락인 거죠. 법력권 내 악연. 그렇습니다. 어제 또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 MBC의 이제 특집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참여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시점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이 대북송금 특검은 민주평화 개혁 세력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책적 과오였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절대 안 한다고 하다가 요즘 조금 그 미묘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대선까지는 뭐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 진심이 뭔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건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의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를 자처를 하면서 어찌됐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여권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가 정치권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낙연 총리 항상 여론조사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과거에는 총선이든지 대선이든지 이 선거 얘기를 하면 애매하게 좀 대답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당이 시키는 역할은 수행한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분명한 발언을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법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좀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총선 거치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보수 야당하고 맞서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각자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총선 대비용이다 일단은.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시민 이사장을 또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5.18 기념식에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안 했는데 뭐 그게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을 따른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무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끼워 넣는 거는 결국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견제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룬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까지 계속 논쟁이 됐던 심재철 의원의 뭐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시절 얘기도 뭐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시민 변수가 다시 또 좀 뜨거워지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바른미래당의 이전 투구입니다. 아유 정말 매일같이 싸우네요. 그죠? 그렇죠. 오늘도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바른정당계 지도부가 충돌하는 이런 양상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정책위 의장의 최이배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임재훈 의원, 수석대변인의 최도작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은 이른바 당권파 4명 대 퇴진파 5명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당권파가 3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예. 좀 유리하게 된 거죠.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내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위 의장을 손학규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건 잘못이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계 쪽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에 긴급 최고위를 내일 소집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는데요.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그간 당내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명 문제라든지 보궐선거 당시에 허위 여론조사 의혹 이런 것들을 다루자라는 얘기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 상태를 규정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사고 상태로 규정이 무슨 뜻이에요? 대표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런 경우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표 대신에 향후에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바른정당계 지도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대표의 사고 상태 유무를 규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면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각자 따로 최고위를 소집하는 일종의 이중 권력 상태가 또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때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좀 전면에 나서긴 했었는데 사실 당내 분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그런 태도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손학규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일종의 배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6일에 손학규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접촉을 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와서 같이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자고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태가 더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또 유승민 의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뭔가 당내 갈등의 중심으로 끌려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요즘 그 당내 얘기는 잘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또 요즘에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16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가 돼서 화제인데요. 즉 대통령이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관료들을 질책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 또 화제인 상황입니다. 원래 유승민 의원의 트레이드마크가 중부담 중복지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늘리자 이런 주장으로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얻은 것인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재정 건전성 강조하니까 이제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 이런 이 평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재정 건전성을 지키자는 얘기하고 증세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하긴 그러네요. 예, 하지만 또 요즘 당내 상황하고 그다음에 또 시중에 나도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 이런 것들과 좀 묶어서 보면 또 큰 그림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소 좀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